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 데에 슈퍼센스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최종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의 향방을 가릴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 아스날의 우승 도전이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는데요. 상대는 최근 기세가 좋은 브라이튼입니다. 모든 것이 걸린 이 한판, 데이터를 통해 그 승부의 결과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 경기를 완벽하게 해부하기 위해서 마치 탐정처럼 데이터의 길을 따라가 볼 겁니다. 기본적인 경기 정보에서 시작해서요, 양 팀의 가장 큰 변수인 부상 문제, 그라운드 위에서의 전술 충돌,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예측하는지까지 모든 단서를 하나하나 추적해서 최종 결론에 도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든 분석의 출발점은 역시 기본이죠.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 경기의 판을 짜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들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는 2026년 3월 5일 브라이튼의 홈구장인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의 주심 크리스 카바나. 이 심판은 경기당 평균 3.79개의 옐로우 카드를 주는 걸로 유명한데요. 꽤 엄격하죠? 이 점도 경기 막판의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두 팀 다 익숙한 4-2-3-1 포메이션을 쓸 걸로 보입니다. 브라이튼의 최전방에는 베테랑 공격수 데니 웰백이, 그리고 아스날은 새로 영입한 빅토르 요케레스가 나설 텐데요. 과연 이 두 공격수의 발끝에서 어떤 차이가 만들어질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단순히 누가 빠진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상이라는 이 변수가 양팀의 핵심 전력 자체를 어떻게 뿌리치 흔들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아스날, 지금 빌드업 구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팀 공격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틴 웨데고르의 출전이 불투명하거든요. 이건 뭐랄까, 거대한 물류센터의 중앙 허브가 마비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공격으로 가는 모든 길이 꽉 막혀버리는 거죠. 웨데고르 한 명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당 거의 한계에 달하는 결정적인 키패스가 그냥 사라지는 거고요. 설상가상으로 중원의 핵심인 라이스도 출전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벤 화이트는 아예 결장하고 하베르츠마저 후반 교체로만 뛸 가능성이 커요.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브라이튼은요, 분위기가 완전 반대입니다. 핵심 공격수인 웰백은 폼이 절정에 올라와 있고 양쪽 날개에는 미토마와 민테라는 번개 같은 선수들이 버티고 있죠. 심지어 부상이었던 야신 아야리까지 복귀합니다. 적어도 이 부상이라는 변수에서만큼은 브라이튼이 확실히 웃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그라운드 위의 전술 싸움으로 들어가 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선수들의 움직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아주 교묘한 그라운드 밖 심리전까지 함께 읽어야 제대로 보입니다. 아스날의 가장 강력한 공격 패턴, 바로 과부하 후 고립 전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쪽 측면에 선수들을 잔뜩 몰아넣어서 상대 수비를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텅 비어버린 반대편으로 한 번에 공을 넘겨서 부카요 사카에게 완벽한 1대1 찬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스널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번 시즌 코너킥 상황에서 만들어낸 결승골이 무려 9골입니다. 이건 리그 최고 기록이에요. 단순한 세트피스가 아니라 경기를 아예 끝내버리는 필살기 수준인 거죠. 브라이튼 감독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언론에 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스날은 코너킥 하나 찰 때 1분 이상을 쓴다. 이게 그냥 불평하는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죠. 이건 주심의 머릿속에 아스날은 시간 끄는 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아주 계산된 심리적 압박입니다. 사실 이 발언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 왜 하필 코너킥을 걸고 넘어졌을까요? 바로 자기 팀 골키퍼의 치명적인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크로스 상황에서 공을 막아내는 비율이 4%도 채 안 돼요. 리그 꼴찌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아주 영리한 속임수죠. 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전술 싸움 넘어 그 밑에 깔려있는 진짜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각 팀의 진짜 실체를 파헤쳐보죠. 일단 골키퍼 기록만 봐도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아스날의 라야가 22골을 실점할 동안 브라이튼의 페르부리어는 35골이나 내줬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기대 실점, 즉 XGA 데이터입니다. 브라이튼 수비는 사실 38.62골, 거의 39골을 먹혔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운이 좋았다는 거고 그만큼 수비가 계속해서 뚫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 데이터가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재미있는데요. 아스날이 리그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친 횟수가 51번으로 1위입니다. 이게 약점처럼 들리시죠?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건 아스날의 공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많은 찬스를 거의 기계처럼 찍어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경기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도 데이터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초반 30분은 홈팀인 브라이튼이 강하게 몰아붙일 겁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경기 막판, 특히 76분 이후입니다. 이때부터 아스날 타임이 시작돼요. 실제로 최근 원정 4경기 중에 3경기를 바로 이 시간대에 터진 극장골로 이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데이터를 꿰뚫어 보고 있는 전문가들, 소위 스마트 머니는 과연 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일단 시장은 아스날의 승리를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배당률이 1.53이니까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핸디캡 배당률이 2.65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스날이 이기긴 이기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딱 한 골차 신승을 거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겁니다. 총 득점이 2.5골을 넘을지 안 넘을지는 배당률이 1.74로 똑같아요. 딱 반반이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전문가들은 양팀 모두 득점한다는 시나리오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골을 주고받는 치열한 공방전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단서들, 부상, 전술, 숨겨진 데이터, 그리고 시장의 흐름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서 데이터가 내리는 최종 판결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데이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브라이튼이 홈 2점을 가지고 있고 아스날의 부상 변수가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결국엔 전술적인 수준과 공격력의 근본적인 차이가 승분을 가를 거라는 겁니다. 브라이튼의 다소 허술한 수비가 이걸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예측하는 가장 유력한 스코어는 2대1 혹은 3대1 아스날의 승리입니다. 결국 오늘 분석한 모든 데이터가 가장 강력하게 가리키는 시나리오는 아스날의 승리와 2.5골 이상 다득점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네요. 팀의 심장, 그 엔진룸이 삐걱거리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무자비할 정도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공격 시스템은 과연 실패할 수 있는 걸까요?